고등학교 1학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 정확하게 수학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솔직히 2학년, 3학년들 제가 작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공부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다 잊고 2학년, 3학년에 다시 시작해야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청솔학원에서는 고1만 제가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학년도 했었는데 고1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아이들에게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일단 제가 고1 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강북 청솔학원에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뭐 세일학원, 화인만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수학의 정답은 바로 너라고 한 건 솔직히 아무리 좋은 선생님, 그리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학은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구를 넣었고요. 일단 제 수업은 좀 즐겁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수업을 재미나게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적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 앞으로 이제 고1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시면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은 특히 고1 수학은 그냥 고등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학기, 2학기는 그냥 편의상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뭐 원방까지 시험 보는 학교도 있겠지만 원방을 2학기 때 걸쳐서 또 수업하는 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 1, 2를 또 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 1, 2와 수 1을 1학기 때 하면서 확통을 하는 학교도 있고, 이쪽 근방 같은 경우는 서라버리 2학년 때 수 1과 기하를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기하 과목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도형이랑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기하 공부를 할 때 좀 중학교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필요가 있고요. 확통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따라올 수 없는 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고3 때는 학교별로 조금 다른데 이쪽 근방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 뭐 남양주, 의정부, 그리고 구리 쪽은 미적분 확통을, 그러니까 이과 계열인데도 미적분 확통을 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좀 1학년 때 좀 선행을 조금이라도 좀 해놓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는 거의 고2 때 진도를 다 끝내놔요. 그래서 중3 때 거의 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그래도 한 바퀴를 돌고 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3 때는 주로 이제 보통 일반 학교는 고3 때는 미적분을 하든지 확통을 나가든지, 근데 이제 남양주 쪽은 미적분 확통을 같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학교마다 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어느 학교를 가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문이과가 뭐 통합세대라 하고 이제 수 1, 2를 같이 시험 보고 이제 선택 과목을 하는데, 사실 문이과라는 건 전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의학계열이나 이공계열 같은 학교는 미적분하고 기하를 이미 딱 지정해 놔서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보통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적분이 쉽냐, 기하가 쉽냐, 확률과 통계가 쉽냐, 이건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 1, 2가 사실 미적분을 완벽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 1, 2를 잘 하지 못하면 미적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 1, 2를 잘 해놓으면 또 미적분을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과 계열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적분이 공부하는 양이 좀 많기는 하지만 어차피 수 1, 2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과 계열을 간다? 그럼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조금 유리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학생마다 기하를 또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1학기 마지막쯤에 뭐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를 공부를 했을 때
아, 내가 좀 요 파트랑 맞다라고 하면은 좀 기하를 선택해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면 이과고, 그리고 학통을 선택하면 문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이제 수 1, 2가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출제가 되고요. 수 1, 2가 22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이 8문제 출제가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이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1 수학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 수 1, 2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딱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비 고1을 위한 그 올바른 수학 학습법은 뭐냐? 되게 수학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에 되게 거창하게 생각해요. 아, 수학 공부는 뭔가 좀 특별한가? 아니거든요.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은 중학교 수학의 양이 뭐 한 10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한 100, 200?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이 한 200배, 300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그냥 교과서, 유형별, 뭐 그냥 유형수 한 2권 정도 풀고 학교에서 시험 보면 다 90점 넘고 아, 나는 수학을 잘하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첫 시험 보고 아, 나는 수학이랑 안 맞나? 또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늘어났는데 공부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중3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중3 겨울방학에 정말 공부를 한 적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수학이 정석을 딱 폈는데 첫 시험이 제가 아마 37점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고등수학은 다르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뭐가 빠지듯이 진짜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성적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경험담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마라.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도 잘 전해드리고 항상 저는 아이들한테 그냥 꾸준하게 하자. 근데 그 꾸준한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꾸준하게 해야 되냐?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하루에 3시간. 수학만. 하루에 3시간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말도 쉬지 않고. 그거를 매일매일 지키면 고등학교 수학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아이들이 오늘 공부했으니까 아, 내일은 좀 쉴까? 오늘은 영어하고 내일은 수학하고 다음날은 국어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이 특히 1학년 수학은요. 중학교 과정과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3 과정에서 2차 함수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고1 때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3 과정을 모르면 고1 과정을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진도라는 개념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친구라면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일단 요 겨울방학에 좀 시간이 남았을 때 중학교 과정을, 그러니까 특히 한 중2, 3 과정을 저는 좀 공부를 한 번이라도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등 과정을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중학교 과정을 복습한. 내가 만약에 지금 현행 고1 과정을 공부하는데 못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라면 중3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특히 기하는 중학교 도형이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을 모르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중학교 도형. 고1 과정은 중3 과정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는 수학 상하에 대한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고1 때 배웠던 내용이 수1, 수2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단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부라는 게 참 대단한 게 아닌 게 고1 때 함수를 배워요. 근데 그 함수를 배우고 고2 때 수1에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결국은 함수거든요. 함수인데 모양만 바뀐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새로운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맥락은 똑같은데 모양만 살짝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못한다는 건 내가 함수라는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단원과 수학적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3 과정이 거의 50% 이상이 고1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1 수학이 어려워? 난 그러면 당장 중3 책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책을 피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요, 각 단원, 한 단원별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단원, 뭐 2단원, 3단원이 같이 연계돼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수학책에 나와 있는 목차를 딱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 바탕은 수학 상하, 즉 1학년 수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1학년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어필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이런 친구들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고2 올라갈 때쯤 내신이 이제 안 좋은 거죠. 한 내신이 한 4등급, 5등급 정도 되니까, 저는 선생님 학교를 자퇴하고 수능에 그냥 올인을 할래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고1 때 성적이 안 나왔던 친구가 자퇴를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 제 경험상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그 친구가 그것도 뭐 스카이를 간 건 아니고 그냥 경희대 정도?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자퇴를 하고, 그러니까 대진여고에서 거기는 좀 내신 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좀 힘들다 싶어서 내신이 나오지 않아서 어쨌든 자퇴를 하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어쨌든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긴 했지만 저는 이 내신을 버린다는 건 정말 공부를 안 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학교 안 다니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버리고 수능만 준비한다? 이런 자세는 버리시는 게 좋고, 결국 내신과 수능은, 특히 수학은요, 내신이 곧 수학이죠. 수능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 거의 요 내신이라고 해도 수능형, 모의고사,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1학년 수학도 이쪽 뭐 청원고나 재연고 같은 경우는 실제 1학년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만 좀 킬러 문항으로 학교에서 좀 어렵게 좀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 때 정말 잘하는 친구들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 빠진, 수학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을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시험에 내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캐치 못하고 교과서에 없는 거 왜 시험에 냈어요? 근데 학교 내신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절대로 낼 수 없지만 내신은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했다면 충분히 시험에 낼 수 있고, 빠졌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또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은 절대로 주무시면 안 돼요. 꼭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내신을 버리면 제가 작년에 3학년 가르쳤을 때 고3 중에 정말 저는 내신 다 버렸어요. 그냥 저는 정시 준비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런 얘기 하면 좀 미안하지만 4명 중에 3명이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신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수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습장 양이 성적을 결정한다고 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수능형 문제들은 물론 계산이 복잡하진 않아요. 킬러 문항 빼고. 근데 고1 때 약간 지역적이고 막 계산이 지저분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고1 수학은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은 계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연습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1분 안에 푸는 문제를 5분 걸려 풀었다면 이건 어머니 시험에서 이거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그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평소에는 뭐 숙제나 과제나 그런 걸 보면 오답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시험만 보면 못 봐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 연습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뭐 1분, 이 문제는 2분, 요건 좀 어려운 거니까 한 5분, 10분 잡고 풀자. 이제 그런 연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수 2학년 때 수 1, 2를 같이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어디지? 청학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수 1, 2를 같이 나가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상이한 진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2까지는 수능 전범위 진도를 좀 낮출 수 있는 플랜이 좀 필요한데 무작정 진도를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선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루에 한 장, 두 장 대신 매일 그럼 365일에 두 장이면 적어도 개념서 2번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1 상하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한두 장씩 선행, 뭐 수원, 수투를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선행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개념만 좀 잡아놓으면 2학년 올라가서 진짜 쫓기지 않게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2 겨울방학에 수원을 하거든요. 제가 청소학원 말고 타 학원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원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지금 수1, 2 끝내고 수2 보고 있는데 선생님 좀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그 고1 과정이 완벽하면 지금 쫓아가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지금 거의 한 달이 됐지만 거의 한 2단원 정도 끝낸 느낌?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는 약간은 좀 하루하루 뭐 한 장씩이라도 수1을 좀 공부해 둬야 고2 겨울방학에 수투를 준비하면서 수원을 좀 심화 과정을 좀 보면 3월달에 학교 내신 들어갔을 때 좀 수월하게 좀 공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고1까지 좀 수능 전범위를 좀 맞출 수 있다. 그런 좀 플랜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고1 수학은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해요. 열심히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3시간씩 하루에 그러니까 한 보통 문제 50문제 정도 풀고 한 심화 문제는 하루에 한 3문제? 한 그렇게만 해도 3시간 훌쩍 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 상황에 선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리고 내가 중학교 과정을 몰라? 그럼 창피해하지 말고 중학교 과정을 다시 공부하시고요. 목표가 없어요.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너 보면 공부 왜? 엄마가 하래서요.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위권 친구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학습 동기부여를 확실히 잡고 플래너, 계획표 꼭 세워야 돼요. 꼭. 그리고 자신만의 어떠한 학습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걸 쫓아가자. 안 되죠. 걔는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제 수업은요, 청소를 하고 해야 되니까 저는 올해는 고1에 정말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들 잘 키워서 내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는데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화목반은 성적이 좀 중위권이면서 내신 1등급 원하는 친구들. 그 주말반은 현재 좀 선행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난 수학 상하는 좀 끝냈다. 난 수학 상하에 대한 좀 심화 문제를 좀 풀고 싶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반으로 제가 구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주말반에서는 제가 클리닉 때는 선행을 좀 개별적으로 첨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오는 반이라서 내신 대비 기간을 제외하고 선행을 좀 개별 첨삭을 지도하면서 시중 주요 교재와 저희 자체 개념 교재 그리고 요거가 제가 몇 년간 정말 적중률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이쪽 지역에 중계동 선생님, 뭐 대치동, 목동 한 3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 지역별로 내신 기출을 모아서 그거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또 변형을 해서 아이들한테 요 교재를 만들어서 딱 풀렸더니 정말 적중률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화목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선행을 좀 해드리긴 하지만 아마 좀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화목반 같은 경우는 시중 주요 교재와 자체 개념 교재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 노원고 기출 위주로만 아마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1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은 시험 대비가 4월이고요. 그리고 시험 대비가 이제 기말 대비 7월달은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학의 하에서 이 순열조합 단원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의 수학 하를 저는 집합을 먼저 하기보다는 순열조합을 먼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1 첫 단원 이제 집합과 면접도 쭉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수업 전략이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 딱 공부를 시킬 때, 그러니까 2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2월 개강했을 때는 개념 정리와 유형별 예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2월 말에서 3월 초, 그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재, 내신과 모의고사 기출을 통한 이제 대표 문제들을 뽑아서 책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투수 교재를 또 안 쓸 수가 없죠.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투수 교재와 시중 주요 교재 그리고 심화 문제 풀이가 있을 거고요. 이게 아마 3월 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거든요. 스텝 4랑 스텝 5가 4월달, 5월달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들의 서술형을 쓸 줄 몰라요. 내가 이게 푸는 게 맞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첨삭지도 그리고 내신 기출을 통해서 시간 딱 재고 클리닉 시간 재서 문제 풀리고 점검하고 또 피드백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항상 수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일단 수업 특징은요, 매일 시험을 봐요. 그래서 화목반이면 7시부터 10시간 시험인데 사실 요 30분 동안 항상 제가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별 핑계 대고 안 나와요. 막 7시에 맞춰 나오려고. 그냥 요런 친구들은 무조건 제가 주말에 또 불러서 항상 시험을 봐야 제 경험상 고1은 아직 아이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강제로 좀 끌고 가지 않으면 본인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수업은 일단 결성센터를 위해 가지고 일단 모든 수업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걸 아이들이 안 보죠.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내서 제 옆에서 보게 하고 그리고 저는 학생 상담과 학부모님 상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특히 3학년도 그렇겠지만 1학년 때부터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꾸준하게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꼭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은 저는 주말에 토일이죠. 토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총 4번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 나오라고 해요. 왜? 아침에도 나오고 공부하고 또 자습실에서 공부시키고 또 저녁에 또 저랑 같이 또 클리닉 하면은 이게 주말에는 거의 제가 하루 종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게 효과가 나요. 근데 상위권은 본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필요한 딱 맥락만 집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목반은 좀 수학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주말반은 약간은 좀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중상위권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클리닉은요, 요 친구가 재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또 근데 재작년에 학교를 갔는데 요번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수학을 또 98% 1등급을 또 맞아서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무나 쓰지 않아요. 실력 있는 조기가 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신 대비 교재 아까 30명의 선생님들과 공동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합니다. 그리고 워크북은 시중 주요 교재를 제가 편집해가지고 매주 그냥 자료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본 교재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 특성상 모의고사 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중계동이 뭐 대치동이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어떠냐? 저는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청원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 왔을 때보다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려면 특히 모의고사 유형의 한 29번, 30번 같은 문제를 변형을 해서 내더라고요. 특히 청원고, 재형고, 설화고 남고들이 좀 시험을 어렵게 내고요. 오히려 대진고가 대진여고가 옛날에는 좀 시험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조금씩 쉬워졌긴 해요. 근데 또 올해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워낙 학교가 유명한 학교라서요. 그리고 저의 수업은 항상 눈높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조교 학생의 성적표예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수학 1등급이죠. 이건 알아본데 애가 다 찍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렸고 수학은 정말 실력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저랑 꾸준하게 해왔던 친구라서 아마 저랑 조교가 2명이니까는 학생 수가 좀 있어도 다 첨삭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촬영해 놓은 거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3학년 친구들인데요. 얘네들은 정시로 간 게 아니고 수시로 간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 강사지만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아이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세트 이런 것도 제가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따로 이제 그런 것을 좀 공부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난이랑 국민대를 간 친구인데 솔직히 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성적이 너무 1, 2학년 때 되게 좀 낮았거든요. 근데 2학년 때부터 반등이 좀 돼가지고 등급을 계속 꾸준하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1학년 때 이 친구가 아마 이건 지금 수학만 지금 말하는 건데 전반적인 등급이 좀 낮았다가 조금씩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상승곡선을 그리면, 그러니까 1학년 때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하고 뭐 자퇴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제발 버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제가 도농고 2019년 기출문제를 제 내신 대비 교재에 넣었는데 그게 2021년 임창고 문제에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목고 2학기 기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문제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학년 문제는 EBS 교재에서 약간 변형해서 나와요. 특히 3학년들이 보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인가 아마 거기서 약간 좀 쉽게 변형을 해서 좀 출제가 좀 됐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수능 특강에서 그냥 긁어다가 딱 넣었는데 그게 딱 서라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딱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2학년들은 3학년들이 보는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뜻이 뭐냐? 2학년 때 3학년 교재를 하려면 이미 실력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 실력은 1학년 때부터 바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 수업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제가 써머리 해둔 거고요. 원래는 제가 요 다음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3년, 그러니까는 뭐 지금 제가 단지 1학년만 가르치지만 이 친구들과 제가 3년을 같이 갈 생각으로 제가 올해는 정말 청소를 해서 1학년 잘 키워서 내후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오면되지만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고1 친구들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지도해 볼 거고요. 제가 작년에 고3 100일 남겨두고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몸을 만들 테니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원래는 사진을 제가 넣었었는데 학생들이 빼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뺐고, 제가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운동하고 몸을 만드는 거 보고 정말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수학 공부만이 아닌 저는 전반적인 고등학교 학습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제가 드릴 거고요. 일단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수학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니고 그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떻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멘토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 강북청소학원 안영진 수학 강사였습니다.